안녕하십니까, 고노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배우기 위해서 고수들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ISO를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100으로 찍어야지, 그래야 사진이 깨끗하지. 나는 절대 400 이상 안 올려. 그 800 이상 올리지 마, 사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을 찾습니다. 요즘에는 인스타용 사진, 카페용 사진, 블로그용 사진,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은 크게 선에도 노이즈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분위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ISO를 낮게 설정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ISO의 활용 범위가 넓어진다는 건 1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셔터 스피드가 넓어질수록, 내가 쓸 수 있는 셔터 스피드가 느려질수록 표현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SO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상과 사진을 담는 건축가 고노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ISO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ISO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ISO와 감도 비슷한 말이지 같은 말은 아니고요. 또 복잡한 걸 얘기하면 어려워지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화소가 좋다, 화소가 좋다는 건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2천만 화소, 4천만 화소 두 가지의 카메라가 있다고 치죠. 카메라의 셔터 스피드와 조리기에서 들어오는 빛은 양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대신에 2천만 화소보다 4천만 화소가 픽셀 수가 더 많습니다. 그 같은 양을 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화소의 차이와 화질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화소보다 고화소 바디의 노이즈가 많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ISO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값이 적다, 100이다 할수록 많은 빛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리개도 밝아야 되고 셔터 스피드도 느려져야 되는 거고요. 값이 높다, 적은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조리개를 조여도 되고 셔터 스피드가 빨라져도 됩니다. 대신에 노이즈가 수반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내가 쓸 수 있는 범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스타 사진이나 블로그 사진, 분위기로 가는 사진에서 굳이 노이즈 없이 깨끗하게 찍어야 될 이유가 없고요. 정말 깨끗한 사진, 조리개도 조이고 최대치 카메라 렌즈에 따라 틀리겠지만 뭐 F8, ISO 100 찍어서 집에다 막 2m 액자 걸어두시는 분 거의 없고요. 어디에 상업사진으로 낸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허용 범위를 넓혀서 내가 봤을 때 이 정도의 노이즈는 괜찮아 한다면 내 취미생활이 좀 더 즐겁습니다. 왜? 일단은 제약을 받는다는 자체가 답답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넓혀보고 1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좀 더 느리게 해서 흔들림 없이 찍어보고, 내가 쓸 수 있는 ISO의 범위를 좀 더 올려보고 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면 2배, 4배, 8배, 16배 밝은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두워도 사진을 담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론상 고화소 바디가 노이즈가 더 많고 ISO가 높을수록 노이즈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우리는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한정적인, 그 한정적인 부분에 그 한정을 가지고 사진을 찍는다. 그렇게 해서 1.2 밝은 렌즈를 사야 되고, 비싸죠? 누구나 다 가질 수는 있지만 누구나 다 쉽게 살 수는 없는 렌즈들입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2008, f2.8의 렌즈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게르 2470, 그게 2.8이죠. 그러면 이 렌즈가 1.2보다 2스탑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2.8, 2.0, 1.4 해서 2스탑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1.2이기 때문에 2스탑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밝기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손떨림을 최대한 자세를 잘 잡아서 1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셔터 스피드를 조금 더 느리게 갈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쓸 수 있는 ISO의 간용 범위, 카메라마다 틀리지만 100이냐 200이냐부터 시작하고 최소 50이냐 뭐 64냐 시작하겠지만 아래쪽은 의미가 없고요.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점점점 ISO를 올려서 밝게 해야 되니까. 내가 6400밖에 못 쓴다 하는 게 12800을 쓴다면 1스탑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3200, 3200의 ISO를 고정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 이상 올라가면 노이즈가 심하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12800을 쓰는 사람에 비해서 2스탑을 잃어버리고 사진을 담게 됩니다. 큰 거죠. 물론 카메라의 성능과 바디,
그리고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 틀립니다. 빛이 한 부분을 비치느냐, 전체적으로 어둡게 비치느냐, 밝게 비치느냐에 따라서 노이즈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심부, 주변부 다 틀리고요. 그런 것들을 떠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내가 쓸 수 있는 IS를 최대한 넓혀보자입니다. 먼저 제가 찍어놓은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제 방에서 찍어놓은 사진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ISO가 인정이 되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상업 촬영을 한다든지 기타 등등 돈을 받고 상품을 클라이언트에게 전달을 한다면 정말 노이즈 없이 맑고 깨끗하고 쨍쨍한 사진을 찍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취미로 즐긴다고 하면 뭐 이런 단어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해방이 되는 게 그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R6를 구매를 하고 ISO 64,000까지 놓고 찍은 사진입니다. 솔직히 노이즈 자글자글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상황과 비가 내렸을 때 빗방울을 담기 위해서 셔터 스피드는 2000분의 1초로 담았습니다. 그러면 상황적 상황을 이해했을 때 이 정도보다 좀 잘 나왔으면 좋겠지 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겠지만, 사진에 대해서 이 사진이 뭐야가 아니겠죠. 아무것도 모르면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좀 잘 찍지 그랬냐, 셔터 스피드는 뭐고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 있는 사진을 찍으면 사람도 시원합니다. 좀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멋있네. 물론 좋게 들리라고 할 수 있는 말도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람이 너무 불어서 장소를 잠깐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125분의 1초, 조리개 5.0, ISO 200으로 해서 정노출 마쳤습니다. 당연히 이 상태로 정문을 잡아서 카메라를 셔틀 누르면 잘 나올 겁니다. 조리개 값을 바꾸면 틀려지니까 여기서 3스탑 첫으로 맞춰보겠습니다. 자, ISO는 1600으로 가야겠죠. 정노출 맞습니다. 다 맞고요. 2스탑 더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6400으로 가야겠죠. 찍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최고 스피드 8000, 그러면 12800으로 가면 됩니다. 찍어보겠습니다. 당연히 이 상황에서 정문은 잘 나왔을 겁니다. 안 봤지만, 하지만 주변부는 노이즈가 생겼을 겁니다. 사진 미리 보기로 해서 봤을 때는 다 똑같이 보입니다. 크게 달라 보일 게 없습니다. 하지만 확대를 한다면 뭐 안 그럴 수도 있지만요. 자, 정문 자리는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깨끗하게. 자, 주변부도 주간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준수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쪽을 보면 처마 끝이 뭉개져 있는 게 살짝 보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ISO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거창하게 ISO의 개념, ISO가 증가하는 이유, 광학적인 특성, 그런 것보다는 내가 사용하는 ISO 범위를 넓히자. 그게 제일 첫 번째 내용이고요.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ISO라는 건 값이 낮을수록 많은 양의 빛이 필요하고, 값이 높을수록 적은 양의 빛이 필요하지만 값이 높아지면 노이즈가 생기고 경계가 흐트러질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쓸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넓히고, 우리가 전시회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지 않는 이상은, 상업사진을 찍지 않는 이상은, 취미생활로 사진을 찍을 때는 약간의 노이즈에, 약간의 흔들림에 불안해하거나 강박관념 가지시면 안 됩니다. 내가 편하게 찍으면서 조금씩 습관과 그로 인한 범위를 넓혀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주변에 100으로 찍어, 400으로 찍어, 800 이상은 안 돼. 그런 분들 있으면 그냥 흘러 들으시고 본인이 찍고 싶은 대로 찍고 편하게 찍으시고,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사진을 찍지 말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사진을 찍으십시오. 남이 정해준 기준에 맞춰서 사진을 찍는다는 건 결국엔 내 만족보다는 남한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음에 있어서, 아니면 처음 입문을 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 많은 제약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기본적인 자세 이런 거야 뭐 당연히 잘 잡아야겠지만, 범위나 레인지는 좀 흔들릴 수도 있고 노이즈가 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개의치 않고요. 내가 그걸 기억하면 그 다음엔 안 하면 되고, 대신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셔터 스피드를 좀 더 느리게 가야 되면, 저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엔 이렇게 해야지. 어제 6400으로 조금 그래, 오늘도 6400을 찍어야 되네. 그러면 LCD를 보면서 이쪽으로 가면 괜찮을까? 이쪽으로 가면 괜찮을까? 해서 바로 확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핸드폰으로 전송을 받아서 핸드폰으로 보는 방법. 그러면서 코놈이 얘기한 부분이 이런 거였나? 사람들이 말했던 부분이 이런 거였나? 라는 생각하면서 하시면
많은 발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에 두려움이 없고 여러분들의 한계가 넓어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열심히 해보셨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